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에서 온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마음이 단순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왜 복잡하게 사는가?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집착, 더 많은 욕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 행복하고 싶다면 단순해져라. 단순함이 곧 자유고 자유가 곧 행복이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서울의 큰 집도 높은 벼슬도 화려한 인맥도 모두 잃었다. 대신 남은 것은 방 한 칸, 책 몇 권, 붓과 먹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유배전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 그는 끊임없이 바빴다. 궁궐에 나가야 하고, 관료들과 경쟁해야 하고, 파벌 싸움에 신경 써야 했다. 입어야 할 옷, 참석해야 할 모임, 챙겨야 할 인맥이 너무 많았다.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다. 유배지에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책을 읽었다. 저녁이 되면 차 한 잔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딱 3가지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하다. 복잡한 것을 버리니 행복이 보였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복잡하게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챙겨 먹는다. 핸드폰을 확인해서 자녀들의 메시지를 읽고 뉴스를 보며 걱정하고 주식 시세를 확인한다. 오전에는 병원 예약을 체크하고 점심 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확인한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한숨을 쉰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 동안 바쁘게 살았다. 골프 모임, 동창회, 향후회, 봉사활동, 재테크 세미나 등 일주일에 모임이 5개씩 있었다. 자녀들 집도 번갈아 가며 방문했고 손주들 교육에도 신경 썼다. 주식과 부동산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건강 정보를 찾아다니며 여러 영양제를 복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다. 과로였다. 은퇴했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빴던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퇴원 후 모든 모임을 정리했다. 골프도 그만두고 동창회도 빠지고 주식도 정리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아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정말 편한 친구 2명을 만났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그는 말했다. 복잡하게 살 때는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단순하게 살아보니 매일이 행복이더라. 정약용은 말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하다. 현대인의 불행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안 된다. 건강한 몸, 먹을 것, 잠잘 곳,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이것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다 원하는 것일 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이 할머니는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옷장 3개가 가득 차 있었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 느꼈다. 새 옷이 나오면 사고 싶어졌고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오면 부러웠다. 어느 날 정리를 시작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버리기로 했다. 놀랍게도 옷장의 절반 이상이 비워졌다.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몇 벌 안 됐던 것이다. 정리하고 나니
옷 고르는 시간도 줄고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졌다. 그는 이제 좋아하는 옷 몇 벌만 번갈아 입으며 만족스럽게 산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과 다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에서 부유하게 살 때보다 더 행복했다. 왜 그런가? 단순했기 때문이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다. 인천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재테크에 몰두했다. 주식, 펀드, 부동산, 금 투자 등 여러 곳에 돈을 분산했다. 매일 아침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투자 전략을 짰다. 친구들을 만나면 투자 이야기만 했다. 돈은 조금씩 늘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주식이 떨어지면 걱정되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고 팔고 나면 더 올라서 후회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돈을 버는 건지 돈에 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모든 투자를 정리하고 은행 정기예금 하나만 남겼다. 이자가 적었지만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주식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됐고 경제 뉴스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됐다. 친구들을 만나도 투자 이야기 대신 취미 이야기를 나눴다. 돈은 조금 덜 벌었지만 행복은 훨씬 더 커졌다.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썼다. 마음이 복잡하면 천냥의 금도 무겁고 마음이 단순하면 한 푼의 돈도 가볍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부자여도 불안하면 불행하고 가난해도 만족하면 행복하다. 현대인은 돈 때문에 복잡하게 산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불리려고 한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건강, 관계, 평안함 같은 것들 말이다. 대전에 사는 최명숙 할머니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구가 너무 많았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직장 동료, 교회 친구, 아파트 이웃 등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 명절이면 선물을 돌려야 했고 경조사가 있으면 달려가야 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었다. 어느 날 지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하는 동안 연락 온 사람은 5명뿐이었다. 50명 중 5명만 진짜 친구였던 것이다. 퇴원 후 그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진짜 편한 친구 5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계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5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웃었다. 50명의 얕은 친구보다 5명의 깊은 친구가 훨씬 소중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10명 정도였다. 수백 명의 관료들을 알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눈 사람은 소수였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편하다. 현대인은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한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연락처를 많이 저장하고 모임에 많이 나간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광주에 사는 김정희 할머니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녀들이 설치해준 앱이 너무 많았다.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건강 앱, 은행 앱, 쇼핑 앱 등 화면이 앱으로 가득했다. 알림이 계속 울렸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다. 누가 댓글을 달았다. 할인 정보가 있다. 뉴스가 업데이트됐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느라 목도 아프고 눈도 아팠다. 어느 날 핸드폰을 초기화했다. 모든 앱을 지우고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설치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은행 앱 딱 4개만 남겼다. 알림도 모두 껐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뭔가 놓치는 것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놓치는 것이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줬다. 눈도 덜 아프고 목도 덜 아팠다.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정약용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복잡함은 있었다. 정치적 파벌, 인맥 관리, 체면, 유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복잡함에서 벗어나니 창의성이 피어난 것이다. 제주도에 사는 양순례 할머니는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이 너무 컸다.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 거실과 주방이 넓었다. 청소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다. 체력이 딸렸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큰 집을 줄일 수는 없었다. 자녀들이 올 때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생각을 바꿨다. 자녀들이 오는 것은 1년에 몇 번뿐인데 나머지 360일을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이 2개, 화장실이 1개인 작은 집이었다. 청소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다. 관리비도 줄었고 짐도 대폭 줄었다. 자녀들이 올 때는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했다. 펜션에서 가족끼리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였다. 할머니도 청소 걱정 없이 손주들과 놀 수 있었다. 집을 줄이니 삶이 편해졌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방 1칸에 살았다. 부엌도 공동으로 썼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순함이 좋았다. 관리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큰 집에 살 때는 집이 나를 부렸는데 작은 방에 살고 나니 내가 집을 부린다. 공간이 넓을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울산에 사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건강관리 때문에 복잡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먹는 약이 10가지가 넘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했다. 어떤 약은 식전에, 어떤 약은 식후에, 어떤 약은 자기 전에 먹어야 했다.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의 절반이었다. 의사와 상담했다.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자고 했다. 결과적으로 5가지 약만 남았다. 영양제는 다 끊었고 큰 문제가 없는 약들도 중단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검진 결과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이 사라진 것이다.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덜 아프고 기운도 났다. 약을 줄이니 건강해졌다.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 의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만 잘 지켜도 웬만한 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의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보다 약에 의존한다.
복잡한 처방전보다 단순한 생활이 더 효과적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게으르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밤 10시까지 글을 썼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목표가 분명했고 잡념이 없었다. 단순하니까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하니까 성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요리도 잘하고 싶고 서예도 배우고 싶었다. 매달 새로운 목표를 세웠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다이어트는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영어는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요리책은 사기만 했고 서예 학원은 등록만 하고 나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못한 것이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목표를 하나만 정했다. 매일 30분씩 걷기. 이것만 1년 동안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졌다. 이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매일 걷다 보니 체중이 줄었다.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됐다. 걷다 보니 스트레스가 풀렸다. 하나의 단순한 목표가 삶 전체를 바꾼 것이다. 1년 후 그는 건강해졌고 마음도 편해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차근차근 하라.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을 가끔 하는 것보다 낫다. 현대인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원한다. 한 달 만에 10kg 빼기, 3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하기, 1년 안에 부자 되기. 하지만 이런 목표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리하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동식 할아버지는 걱정이 너무 많았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나라 걱정까지. 하루 종일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다. 걱정하면 해결될까 싶었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건강만 나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걱정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줄이나? 의사가 방법을 알려줬다. 종이에 걱정거리를 다 적어보라고. 그래서 적었다. 30가지가 넘었다. 그 다음 질문을 받았다. 이 중에서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세어보니 5개뿐이었다. 나머지는 자녀들이 알아서 할 일, 손주들이 알아서 할 일,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그 5가지만 신경 쓰기로 했다. 나머지는 버렸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알아서 하고, 손주들은 손주들이 알아서 하고, 나라는 나라가 알아서 하게 두었다. 걱정거리가 30개에서 5개로 줄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왔다. 걱정을 버리니 건강해졌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걱정할 것이 많았다. 서울에 남겨둔 가족들, 자신의 억울한 처지,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썼다. 그 결과 평안을 얻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행동만이 문제를 해결한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박경숙 할머니는 과거에 집착했다. 젊었을 때 잘못한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놓친 기회들을 계속 생각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자책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매달렸다. 우울증이 왔다.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종이에 후회되는 일들을 다 적고 각각에서 배운 교훈을 적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렸다.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과거를 보내는 의식. 그 후로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교훈만 떠올리고 후회는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6개월 후 우울증이 나았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집중했다.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과거는 흘러간 강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비다. 오직 현재만이 내 것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용철 할아버지는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다. 친구가 새 차를 사면 부러웠고 이웃이 여행을 다녀오면 질투가 났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면 자신의 병이 더 원망스러웠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의 자녀가 부족해 보였다.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졌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깨달았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봐도 끝이 없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덜 가지고 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그는 비교를 멈추기로 했다. 남의 차가 뭐든 상관없고 남이 어디를 여행하든 상관없고 남의 자녀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비교를 멈추니 행복해졌다. 정약용은 비교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다른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관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는가? 그것만 확인했다. 그는 말했다. 남과 비교하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진다. 자신과 비교하면 성장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 서구에 사는 조만석 할아버지는 물건을 너무 많이 모았다. 혹시 필요할까봐 버리지 못했다. 창고에는 10년 동안 안 쓴 물건들이 가득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버리기가 아까웠다. 어느 날 결심하고 정리했다. 1년 동안 안 쓴 것은 다 버렸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니 시작하니까 시원했다.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창고가 비니까 공간도 생기고 찾는 것도 쉬워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관리할 것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스도 줄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신중해졌다. 정말 필요한가? 이미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나? 생각하고 산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이 단순해졌다. 정약용은 유배지에 갈 때 책 몇 권과 옷 몇 벌만 가져갔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갔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니 문제 없었다. 오히려 관리할 것이 없으니 편했다. 그는 말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에 얽매인다. 적게 가진 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소유를 줄이는 것이다. 행복하고 싶거든 단순해져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50명의 얕은 친구보다 5명의 깊은 친구가 낫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라.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진다. 불필요한 걱정을 그만두어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써라. 불필요한 비교를 멈춰라. 남과 비교하면 불행하고 자신과 비교하면 성장한다. 불필요한 목표를 포기하라. 한 번에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단순함의 힘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이 보였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이것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시에 이렇게 썼다. 평생 쫓아다닌 것들은 다 허상이었고 늘 곁에 있던 것들이 진짜 보물이었다. 이제야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러면 행복이 보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단순함에 비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보세요. 불필요한 관계 하나, 불필요한 물건 하나, 불필요한 걱정 하나.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더 깊은 삶의 통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